4년 됐고요. 사이공에서 18년 살고 올라간 지 4년 됩니다. 거기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힐링정과 힐링하우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전에 하던 사역들은 점점 내려놓고 그 섬기는 사역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힘들다고 하는 분들, 이 인도차이나 오기 위해서 힘들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와도 됩니다. 태국보다 좋은 이유는 치앙마이가 좋다고 거기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한 번 왔다가 완전히 이사 왔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기후입니다. 합동측 GMS 정기선 선교사입니다. 네. 1991년도에 태국에 왔는데요. 달라시 글쎄요. 하여튼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 재훈련 사역을 위해서 태국에 와서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26개 캠퍼스에 대학생들을 파송하고 또 걔네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를 나중에 치십시다. 95년 9월 15일 파송받고 태국 선교사로 2년 있다가 97년도에 라오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지도력 개발 회의 할 때 그때 저는 파송을 받았고요. 라오스에서는 지금 NGO 사역을 10년 하다가 지금은 8년간 국제 사역 저희 학교 비인티안 글로리스쿨 국제 학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훈 선교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한국의 문화 또 미얀마 분들의 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현지인 주시기 제사하는 사람이 있는 그 매매들이나 다양하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계속 기도해오던 양문대학교의 오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2년 전부터 양곤대학교가 오픈되는 바람에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이제 함께 좀 쳐드립시다. 지금 이 자리가 탈북자들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꼭 탈북자들 기자회견처럼인데 오늘은 탈북자 기자회견이 아니니까 너무 오지 마시고 좀 이렇게 우리 어버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올해 28년 차인데 제가 처음에 이 대회를 시작할 때 메시지 전하기 전에 선교사역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때 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공항사역이 제일 어려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을 뗐거든요. 사실은 공항사역이 어려워도 많이만 오면 좋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죠. 어쩌다 보니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방황하고 그래서 그런데 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 보니까 다 20년 이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차례대로 이렇게 뭐 탈북자 기자회견 아니니까 이제 본인이 그 느낀 소감을 좀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선교사로 20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가지 내가 선교사역 가운데 진짜 이건 진짜 어렵더라, 어려웠다, 그렇게 그 생각하신 것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좀 짧게 길게 다 얘기는 시간이 못 드리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를 딱 들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제부터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그죠? 달랏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20년 전에 달랏이 뭔지도 몰랐고
나중에 4년 전에 달라스를 갔으니까 16년 전에는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정기선 선교사님부터 한번. 저는 1974년도에 여의도 집회, 빌리그램 집회 뭣도 모르고 선교사 헌신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82년도에 그 총신 다니면서 그때 총회 안에 정식으로 선교 훈련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트남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사실 그때는 이제 수교가 맺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못 오고 있다가 이 공산권 헌신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게 자유롭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은 뭐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고 초창기 때는 저희도 그 경찰 수색을 수시로 받고 하는 그 가운데 그것도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올 때 그런 외적 요소보다도 자유롭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이어나가야 될지,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부분이 지금도 어렵고 22년 동안 살면서 제일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집사람은 저보다 기도 생활, 성경 보는 것을 규칙적으로 더해서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애들도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제가 선교지에 와서 앞만 보고 딴 사람도 잘 안 만나고 그냥 선배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결별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상처가 저에게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한국에서 갔다 오면 그 선물을 뭐를 우리 동역자들에게 사갖고 갈까 그거를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 선물 잊어버리고 갈 때는 자주 있는데 딱 태국에 도착해갖고 너 놓고 왔어. 우리 집사람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역자들 선물을 놓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같이 저랑 이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12명인데 12명 중에 이제 제가 따로 사역을 한 지 15년 후에 12명 중에 한 명이 저를 배반했습니다. 그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뭐 배반하면서 뭐 어떤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분에 대한 기대를, 태국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너무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매우 왜곡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막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운전대를 반대로 막 틀었어요. 이제 그것이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얼굴을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네, 자, 저도 우리-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라오스에서 학교 사역을 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학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짓기 전에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현지인 두 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어린 학생들이 2명이 타고 제 차를 받아서 굴러 떨어지면서 두 아이가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죽는 한 명 사망하고 한 명은 중태에 빠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제 라오스 법은 이제 일단 현지인이 사망하면 무조건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많은 죄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좋은 결과를 주셔서 학교를 지금은
8년 이렇게 8년 동안 학교를 하면서 지금은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학교에 라오스의 크리스찬 학교로서 그런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 교사님.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데요. 저희는 신학교를 하면서 또 선교센터를 하나를 지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건설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가장 믿었던 우리 현지 목사님을 세워놨는데 3년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회자가 우리도 모르게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가셔서 다른 한국 사람을 만나서 그분의 손을 봐서 공부를 하는 거를 2년 후에 한 거예요. 가고 나서. 그리고 저희의 그 미션 센터는 사역이 완전히 엉망진창돼 버리고 비용 없는 자기네 가정에 지불을 내었을 때 그때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건 다 뺏기고 본인이 이제 사역하는 거로 다 뺏겼지만 그때의 경험을 삼아서 지금은 사람을 좀 많이 조심하는 편입니다. 네. 예. 우리 김한주 선교사님.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과 함께 또 제가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들,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태권도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이제 태권도 협회도 만들고 대표팀도 구성을 해가지고 국제 대회를 또 인솔해서 가고 이러면서 캄보디아에서 그래도 고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주의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교 쪽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교사로 온 이 일을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너는 내가 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 이제 그 태권도 협회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선교 쪽으로 태권도를 통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 대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한테 제일 큰 힘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우리 이 프로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장 어려웠던 일을 하나씩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20년 이상을 이렇게 현장에 살다 보면은 아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 그런 모든 풍파를 거치고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앉아 계신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아마 저 밑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얼굴을 뵈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풍겨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그 인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혹시 우리 프로에 저도 이거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신 분 혹시 계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마이크를 그쪽으로 가서 우리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우리 이원식 회장님이 질문한 거 여러분 질문 없습니까? 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다 은혜만 받고 예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회가 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나도 이걸 꼭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신 분 있으면은 한번 표시하시면 우리 진행 요원이 딱 가겠습니다. 예, 장한종께서 손을 드셨는데 마이크 좀 빨리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쪽에 볼륨이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들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선배와의 관계, 또 이 동역자의 배신, 교통사고, 또 자신과의 싸움, 참 쉽지 않은 일들인데 또 한번 우리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 일단 우리 정석천 목사님의 코믹 멘트 때문에 제가 거의 한 5분간 얘기를 못 듣고 정말 탈북자 기자회견하는 분위기라서 너무 자꾸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어울리세요. 5분이 정말 북한에서 온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전혀 세련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탈북자가 연상이 돼서 아무튼 저도 티베트에 있으면서 제 제자 중에 가론 유다를 통해서 공화국에 검거되고 무기징역까지 당해본 적도 있는데 복음을 전파했다고 5분이 계시면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런 발전적인 방향 이런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는 서로 안위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면서 짤막하게 5분들이 20년간 선교를 하면서 가장 슬펐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이겨내기 힘든 일들을 좀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공감하면서 많이 용기를 얻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또 질문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해야 할 걸 혼자 또 다 차지해 갔어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이따 저걸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무시하면은 또 이게 또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누가 좀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그대로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한 3년 전에 집사람이 달라돼서 사이공의 저라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눈을 못 뜨는 상황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하도 심해가지고 본인은 그거를 거부하는데 한국 큰 강남의 병원 가서 의사한테 제가 1시간 반 동안 집사람 얘기를 듣는데 제가 회개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람 말을 저는 딱 20분 들으면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 들으면은 참지를 못하는데 그때 달라돼서 그 사이공 저래병원까지 집사람이 앰뷸런스 타고 나는 내 차 가지고 앰뷸런스 따라갔을 때에 그 심정은 굉장히 심각했죠. 그 당시 이후에 이제 의정부의 그 K라고 하는 그 교회의 파송이었는데 그런 이후에 그 교회에서 잘 집사람을 섬김을 받고 갔는데 GMS의 사태 때문에 저희는 후원교회까지 잘리는 그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 아픔 자체도 저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일례로 저희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은비인데 현지 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그 학교 선생님하고 여기 와 있는 차기 회장님 이 실명을 얘기했어요. 지나간 일이니까. 이경춘 선교사하고 통합수의 김덕규 선교사님이 한 20여 명이 그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아이만 넣고 다른 학교로 다 간 거예요. 근데 그런 연유에서 참 속상하더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달랏에 세워졌던 선교사 학교가 달랏 미셔너리 스쿨이 있었는데 지금 페낭에 달랏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아이가 8살에 거기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선교제는 나름대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저는 참 제 자신이 집사람한테 못했던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2001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사이공 그 저라이 병원에서 2번 대수를 했고 아버지는 2007년도에 베트남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자 목사, 특히 목사 선교사가 변하면 선교지는 변한다. 대답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달랏에 가서도 현지 사람이 땅을 줘가지고 져가지고 힐링하우스 힐링존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으로 와닿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정기선 목사님이 딱 뵈면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이게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딱 바뀌어 갖고 저렇게 웃잖아요. 저는 여기 이제 우리 최기수 선교사님이 계신데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냥 어렵거나 집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선교사라기보다는 오늘 평범한 결혼한 부인들이면 다 한 번씩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남편이 안 계시니까 그냥 한번 속에 있는 걸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가장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행동이 먼저 옮겨진다는 그 점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저하고 반대로 저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움직이고 저희 선교사님은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나가시는 편이라 거기에 대한 대비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하기를 나는 자녀를 양육하고 당신은 사역을 하십시오.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명이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잠잠해졌거든요. 근데 저도 말레이시아를 가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어려움이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둘째 아이가 미얀마에 학교 다니면서 많이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아들이 하나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키워야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가정도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띄워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동 국제대학을 국제대학 그 부설에 있는 학교를 중학교 1학년을 보냈는데 가서 다른 거는 다 인프루브가 됐어요. 근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엄마라는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예훈이는 다른 건 다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하고 모두 잘하는데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 한동대학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럼 미얀마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가 학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로 보낸 게 저희의 많은 말들을 오고 가게 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잠잠하게 해주셨고 또 파송교회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자녀들에게 애쓰고 수고한 시간이 낭비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먼저 앞서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 선교사만이 사역을 하셔도 무리 없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들은 다 정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자라있고 우리 아들이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말레이시아에 가서 아버지와의 서운한 관계들이 서로 회복되고 화목되어 가는 그러한 부자관계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가정이 편해야 사실은 선교도 되고 전략을 논하기 전에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안정적이 되어야 그 다음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이 어려움 중에 아마 부부와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 자녀 교육 이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혹시 아직 얘기를 안 하신 세 분 중에 사모님 때문에 나 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혹시? 저는 없는데 이야기 하시라고 하는데 아니요 없으면 얘기하지 마시죠. 없으면 얘기 시간 가니까 안 있는 하겠습니다. 분이 좀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는 아닌데 이 선교 사역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하고 수련회를 이 주의를 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많이 와. 근데 공휴일날 하면 집에 다 가버리거든.
그래서 주일날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단이라는 거야. 주일을 범하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원장입니다. 근데 내가 신학대학원 원장이야. 나 박사야. 근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렇게 소용없어. 그래서 지금 못했습니다. 예. 그 갈등이 이번 인차 16차 대회까지 된 것 같아요. 사모님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게 좀 조크를 던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좀 이렇게 편안해야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프로에서도 우리 집은 참 뭐 공개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신 분 혹시 좀 공약 나누고 싶은 분 계세요? 좋은 것이 아니라서 잘 안 나누시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의 이 어려움을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신임 선교사가 와서 밥 얻어먹기가 참 쉽지 않죠. 딱 가서 보면 저는 이렇게 눈칫밥 먹을 때 방문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대문 열고 딱 들어갈 때 사모님이 딱 인상 첫 마디가 환영하지 않은지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쩐 때는 또 그 식구들 가운데 그러면 여기 밥 먹으러 왔지만 좀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갔는데, 그만큼 우리 선교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선교 사역을 구상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5분이 여기에 떳떳하게 앉아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예, 어려운 것보다도요, 우리 장한종 성사님의 그 질문에 제가 좀 공감을 하는 게, 이제 50대가 좀 넘어가니까 좀 외롭고, 좀 이제 저는 이제 로맨티스트예요. 전 낭만적입니다. 이제 가을 남자고 가을 분위기를 타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아내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고요. 저보다 제 아내는 먼저 훈련을 받아서 선교지에 파송받고 선교사로 됐기 때문에 저 아내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또 사역적인 면에서 제가 많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20년이 돼 가고 또 이제 학교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시켜 놓으니까 이제 좀 마음속에 좀 그 허전함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여행을 하고 싶고 또 쓸쓸한 그 마음을 좀 달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장한종 성사님의 그 슬퍼하는 그 마음을 저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장한종 선교사님 뭐 리스판스 하실래요? 이채 선교사님의 그 이 발언에 대해서? 예. 우리 지금 이전에 4분의 패널들이 나오셔서 우리 고참 선배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은 오셔갖고 일찬이라고 일밖에 생각이 이렇게 안 나는데, 그 밑에 이제 오신 분들은 그 와중에도 로맨틱한 것을 분위기를 찾고 이런 모습을 그분들이 보면 얼마나 또 속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역경을 딛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20년대에 들었는데, 아마 지금 20년 차 이상이 되신 분들이 또 밑에 우리 오신 선교사님들 보면은 또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난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혹시 여기는 20년, 아마 내일은 이제 아마 우리 5년에서 8년에서 15년인가 2차 이 선교사님들이 또 위를 향해서 이렇게 뭔가를
불을 뿜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제가 우리가 변화와 개혁과 혁신입니다. 혁신인데 이제 어려운 거 이런 거 지나서 이제 우리의 후배 되신 분들을 이렇게 선배님들 말고요. 후배님들을 보시면서 다른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 이거이 좀 변했으면 뭐 이런 쪽이 좀 변하고 개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혁신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품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한번 좀 발언 한번 하시죠. 뭐 라오스의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아까 우리 선배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선배들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세대 차이인지는 몰라도 요즘 신임 선교사님들은 선배를 찾아가지 않는 게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 조언을 듣고 결정은 다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끝까지 선배를 믿고 따라주면 좋은데 선배를 믿고 끝까지 따라주는 게 아니라 선배한테 정보를 듣고 결정은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서운한 거죠. 라오스에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아마 저는 이제 그래서 그게 세대 차이인가, 제가 50대니까 40대 후반하고 50대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통하기도 하는데 신임 선교사라 할지라도 마인드가 맞고 통하기도 하는데 요즘 30대 40대 분들은 정말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전혀 이게 결정은 자기가 해버리고 그냥 선배한테는 그냥 선배 그 자리에만 있고 대화를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지름길이 있는데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삥 돌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가나안에 갈 때 삥 돌아서 오랫동안 갔던 것처럼 고생길을 가려고 하는 걸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요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예. 이 삥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삥 가서 이게 태국어나 라오스어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렇게 센 발음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삥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저는 좀 우리 정 목사님하고 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60대, 50대하고 다릅니다. 다른 게 뭐냐면 제가 변하니까 문제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는 바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안부 전화하고 필요한 거 같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후배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은 젊다는 겁니다. 60 넘어가지고 오래 살고 은퇴까지 있으려고 하면 지금 세대가 그래요. 저희도 이제 집사람 만난 지가 결혼한 지가 내년이 만 30년이고 안수받은 지도 만 30년이 됐는데 저희 친구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원로 자격이 다 됐어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목사 모시는 거를 머리 숙여서 모시지 않으면 오지를 않는데요. 선교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는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안부하고 먹을 거 대접하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금 정기선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오셨어요. 예, 베트남에서 오셨는데 지금 이 발언에 동의하신 분들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렵니까? 예. 이제 안 치신 분들 동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치신 분들은 예. 선배의 마음과 후배의 마음에 사실 이렇게 갭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먼저 오셨던 네 분을 찾아뵈려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좀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을 안 찾아가고 네이버를 찾아가고 구글을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 얻어가지고 하니까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은 선배가 필요 없죠. 그냥 구글 선배하고 네이버 선배가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저희 캄보디아는 우리 선교사회가 잘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회에서
우리 신임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틀 정도씩 이렇게 해서 선임 선교사들 이렇게 강사로 해가지고 현지 적응에 대한 거, 또 어떻게 하면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가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꼭 알아야 될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임 선교사들한테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인가 2년인가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신임 선교사들이 선교사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에 가입을 하고 나면 꾸준히 이제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다들 이 참석을 잘 안 하세요. 그냥 선교사에 가입만 하시고 나서는 선교사에 가입한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에 가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선교사에 참여를 해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 같이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그 인터넷상으로 정보들을 알다 보니까 그런 선배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경험들, 실질적인 경험들보다는 지식적인 그런 것들만 이렇게 알아가지고 본인 스스로들이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개척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개척하는 그런 거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선교사회를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 안 찾아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김문수 선교사님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고대로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들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가정적인 문제로 이제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가르치려면 청소년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이 나이하고 관계없이 선교지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청소년기, 이 반항기, 자신감, 만발 해갖고, 제가 태국에 1991년도에 왔을 때 오기 전에 8개월 동안 그 선교 목사로 있으면서 한국 전역을 다니면서 내가 내년부터 태국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 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네. 근데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이제 실제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선배 입장에서 볼 때, 아, 이분들은 지금 이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기, 반항기, 자신감이 만발한 그때라고 생각해서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기숙 선교사님. 글쎄, 제가 후배들한테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뭐 이렇게 불러서 밥을 이렇게 대접한다든가 그런 걸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나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정서상 정적인 면은 서로 공유를 하되 사역적인 면으로는 개개인이 단독으로 독립해서 서로 각자에게 맞는 걸 깨우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와서 조언을 듣고 또 필요한 사람, 본인이 이렇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제가 이 사회자로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 내용을 써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스스로 그쪽으로 이렇게 발제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가서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 이거 끝나면 제가 좀 프로에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역적인 문제 때문에 선배님이나 후배 선교사님들하고 좀 힘들었던 거, 아니면은 좀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누고 싶으신 분?
정적이 흐르네요. 이게 심각한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우리 프로에서 제가 이 사역적인 문제 때문에 선배 선교사님하고 내가 마음이 좀 불편했었고 또 후배 선교사님하고 동료 선교사님하고 참 마음이 불편했었다 하는 그런 그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세요? 좀 잠깐 나누실 수 계신가요? 좀 생각 됐습니까? 아니면 너무 과한 거에서 발설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서로가 발설을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서로에게 줄 수 있을까봐 그게 가장 겁이 나거든요. 이제 선후배 관계는 늘 상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저의 경우에도 선배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러나 선배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후배들하고 사역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그 선배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후배를 만나는데 후배의 기대치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거는? 사역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이 선후배 관계, 저는 GMS의 그 아픈 부분인데요. 어려움 당하고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을 때에 집사람이 후송을 갖고 또 후송을 갖다가 그 교회에서 소위 정리되는 잘리우는 그러한 일을 당했고 12월 말에 잘리고 1월 첫 주에 새 교회가 파송하겠다고 새 교회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참 속상해요. 지금도 선교사가 선교사에게 좀 부족해도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아군이 아군을 향해서 칼을 꽂는 그 모습, 참 그게 저에게는 지금도 아프지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베트남 사역에 제일 많이 지원했던 교회가 저희 파송교회가 됐고, 지난주에 와서 신방하고 또 힐링하우스 건축하고 하는데 진짜 새로운 게 어려움이 아니라,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은 있어요. 그 저에게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모함하고 전 수습하는 일 맡은 것밖에 없는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계성에 대한 그 부분은 둘이 관계도 있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모습으로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 어려움도 집사람이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현재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참 지금도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제가 22년 동안에 후원교회가 4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으로 가자고 해서 제가 안 따라가고, 그 유광수가 저희 친구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하는 목사님한테 사표를 냈고, 그 정치하는 목사님이 저를 죽인다고 매장시킨다고 할 때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GM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선교사는 무기가 다른 게 없구나. 기도하고 말씀대로 참고 기다리니까. 그래서 관계도 저희처럼 베트남의 우리 교파를 막론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20년이 됐습니다. 벌써요. 그 모임에서 참 그 베트남에 있는 사람은 싫어도 만나야 되고 좋아도 만나야 되는데, 싫어서 만나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고 즐겁고. 그래서 관계성에 대해서 참 감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심창섭 박사님께서 메시지 중에 우리 여러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들으셨다는 내용, 모이면 싸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기서 목사님, 저 베트남은 모여도 안 싸우고 좋은 지역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선교지를 옮기실 분은 베트남으로 가셔도 되겠다. 뭐 출구 조사할 필요 없이 저쪽으로 가시면 또 달라시 또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면 좋겠다는데, 그런데
모이면 싸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다들 우리 인도 차이나 지역은 참 좋은 지역이가지고 모여도 안 싸우고 모이면 모일수록 더 좋은 일들을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다 노력한 것 같아요. 라오스는 어떻습니까? 라오스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모이면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선교사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라오스에 저희가 크리스찬 커리큘럼으로 지금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국제 학교를. 그런데 이 학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제가 이제 20년 됐으니까 뭐 대부분 다 후배 선교사님들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가까운 우리 동역자들이,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제 국제학교를 하고 또 선교사니까 선교사 학교에 보낸 거에 대해서 이제 MK 물론 부모들은 보내는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모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까운 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월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문제 삼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라오스는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아주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라오스 홍보대사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시고, 혹시 프로에서 혹시 우리는 모이면 싸운다. 혹시 그런 거 좀 경험하시고 좀 나누실 분 계세요? 다 이게 비행장에서 유행장에서 하시고 랭군에서 사시고 프놈펜에서 사시고, 프놈펜입니까? 예. 다 그 큰 도시 수도에서 사시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프로에서 좀 나누실 분 안 계세요? 예. 예, 우리 송용자 선교사님. 우리 송용자 선교사님이 주책 선교사님입니다. 예. 이번에 굉장히 PR이 많이 됐어요. 예, 강사님에 의해 가지고 주책 선교사님. 네, 방금 소개받은 주책 선교사 주님께서만 책임져 주시는 송용자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가 아니라 모이니까 더 잘 하려고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거는, 이게 잘못 들으면 흉으로 보이는지 모르는데, 그냥 본 사실을 보면은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언어가 안 되고 태국을 잘 모를 때는 잘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조금 귀가 열리고 입이 좀 딸싹거려지고 할 때부터는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도토리 키재기 가운데에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다라면 그 정도고 이제 안 가도 될 부분들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만 할 때에 그런 거 좀 봤어요. 그러는데 어쨌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모이기만 하면 싸우더라라고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잘하려고 그런다라고 좋게 봐줄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피를 타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서 잘하려고 한다라면, 선배 입장에서는 내가 왔을 때 힘들었던 거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거울 역할을 하면 되겠는데, 선배 말을 안 듣고 웃기게 우습게 이렇게 나온다라면은 후배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못 몰랐더니 내가 언어가 들리니까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제가 자꾸 봤다는 소리를 하면 니는 안 싸웠냐 이러는지 모르는데 합동 측 여전도사 영원한 여전도사가 태국의 목사님들 가정에 동역자로 왔기 때문에 그 여전도사의 그 기질 그대로 저는 그냥 순종 잘하는 심부름꾼으로서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볼 수밖에 없었죠. 제가 뭐라고 못하고 그랬는데 그 아픔이라는 것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픔인 줄 알았고 고난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됐다.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는데 전부 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런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분의 생각을 알고 저분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한다라면 모아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가슴 아팠다라고 하면은 제가 있던 팀을 물론 두 분은 탈퇴를 한 이후에 팀장이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팀 사역 고만하겠다고 팀을 해체를 시킬 때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면서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속상하고 약을 넣었던 마음 아픔과 동시에 생겼던 것이 우리 팀 중에서 나이로 보면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는데 아버지 이런 일은 아닐 텐데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 되게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바보가 됐어요. 차라리 목사님들하고 동역하는 전도사로서가 아니라 사모님들만 하고라도 좀 나이값을 했었으면은 그래도 목사님들이야 이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도합시다라고 나이값으로 사모님들하고 손잡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바보같이 혼자서 열쇠 주세요 하고 예배당 가서 철야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결국은 해체가 됐구나라는 것이 아파서 그 이후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모님들 몇 분하고 제일 처음에 둘이서 기도하다가 4명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사모님들하고 기도 모임을 좀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정성교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싸운 거는 아니죠. 잘하려고 한 거죠. 근데 저분이 보실 때는 그래 너희들 잘하려고 하는데 참 왜 내 마음 모르냐 이러셨을 거고 우리는 어쨌건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철나면 괜찮을 거예요. 저분이 보실 땐 철이 들라서 그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또 프로에서 나도 한번 나눠보고 싶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없으면 다시 무대로 돌아옵니다. 예,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이제 20년 이 20년 차가 된다는 게 쉽지 않죠. 보통 첫 텀에 와서 뭔가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데 이 특히 자리를 잡는 데는 아마 현지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밍글라바 이게 미얀마 인사말입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미얀마 말을 우리는 못 알아먹지만 한번 한마디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밍글라바 뚜에라 완따바레. 무슨 말입니까? 옆에 최정훈 선교사님 좀 통역 좀 방안 받으셨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최기숙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최기숙 선교사님? 맞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방언이 잘못 가면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가 내 이름은 최기숙입니다. 우리 그 선교사 자녀 가운데 인터넷 학교를 처음 갔는데 선생님이 물어봐서 What's your name? I am hungry.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엄청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라오스는 어떻게 인사말하고 뭐 한번 라오스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사바이디 뭐 태국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니, 우리 태국하고 하라는 라오말이 비슷하니까. 아니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สบายดีเคยเป็นอาจารย์จอยอินดีติฮุจาหมดทุกคนเด้อ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김문수 선교사님과 통역을 한번 해보십니다. 여러분, 나는 아짠 최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맞습니까?
한 90% 맞습니다. 예, 90%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언 이제 해석하신 분들이 참 잘해야 돼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우리 김문성 회장. 우리 태국에는 인사말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제 우리 EFT 회의에 갔는데 한 가지 태국말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마이벨라이, 네버마인 그런 건데 이 마이벨라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이벨라이, 벨라이. 원래 이제 그대로 하면 마이벨라이 그렇게 하는데 마이벨라이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 근데 속은 끓어 이런 거거든요. 네. 신짜오. 신짜오 맞습니까? 네. 한번 신짜오 뭐 그다음에 한번 해요. 진짜. 신짜오. 그다음에 Sáng hôm nay rất vui được gặp mỗi 동지, 네. 동지는 동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캄보디아. 줌립수 썩스바이 찌어 때 이은 그 찌어 꼼프레아 무슨 말이에요? 너 그냥 프레아 그리 이은 그 찌어 쿠르사 때 찌모이 크니 때가 크니. 무슨 얘기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제가 이미그레이션 직원이라면 이게 비자를 줄까 말까 이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태국이 이제 이미그레이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말도 해보라고 그러고 못하면은 너 다른 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니까 근데 이제 중참이지만 그래도 이제 더 20년 되신 선교사님들께서 후배 선교사님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혹시 바람이 마음속에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 누구든지 한번. 예, 저는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캄보디아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에 그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지식층들이 많이 학살당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 교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 이렇게 과정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들어와서 바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은 이렇게 접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일상적인 것 말고 전달해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언어를 배우는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 선교사들 들어올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언어 배울 수 있는 기간에는 언어를 배우는 데 집중하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제 경험에서 저도 사실 아직도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사역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어 배우는 과정, 특히 선교사가 처음 와서 2년 내지 3년까지는 언어 배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후임 선교사들한테 언어 배우는 데는 정말 그 시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사역에 어떤 성표가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언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임 선교지 그래서 언어 배우는 기간에는 오지 마십시오 해서 3년 이상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우리가 할 때 출발할 때 5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후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선임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지에 어떤 틀을 놓고 그 틀을 적용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희 호치민의 GMS 지부는 저희 같은 집사람하고 만 3년 동안 그 인사대에서 호치민 이제 종합대라고 일명 그러는데 거기 3년 동안 하고 집사람은 제가 많이 스트레스 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피아노를 했기 때문에 호치민 음대 그 피아노과를 4년을 다니고 그래서 언어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지부에서는 이제 틀이 시험 제도가 이제 그 대학교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는 사람은 2년 안에 B 과정에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때